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첫인상이라는 걸 정말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일을 하다가 보면,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이래, 그러고 저희가 판단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내 머릿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영원히 그런 사람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사람이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변할 수도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내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것보다는 사람을 그대로 보고 거기에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부지런하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며 똑똑하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잘하는 것도 아니다. 부지런한 것과 영리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쓰일 곳이 있다. 요즘 너나 잘하라는 말이 많이 유행한다. 자신의 일도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늘 남 탓만 하는 사람을 비꼴 때 종종 쓰는 말이다. 옛날부터 한국인들은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경향이 많다. 이것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남을 깔아내리기 위한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시대 때부터 이어온 당파 싸움에 익숙한 유전자가 아직도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일까? 한국인들은 끼리끼리 노는 경향이 많다. 남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해주기는커녕 흠집을 내려고 달려든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부자들을 헐뜯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흉을 자주 본다. 이러다 보니 서로가 사사건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요즘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정치인들이 자주 충돌하는 것도 정책을 떠나서 일종의 진영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나라 꼴이 잘 돌아갈 리가 만무하다. 어쨌든 남에 대한 욕만 하고 칭찬에 인색한 그런 무리들 속에는 절대로 끼지 말아야 한다. 마치 맑은 물에 있으면 몸과 마음이 정화되듯이 탁한 물에 있으면 몸과 마음이 탁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남을 헐뜯기만 하는 자리에 가면 사람의 기운도 그만큼 탁해진다. 내가 좋은 기운을 얻으려면 흉을 많이 보는 집단이나 자리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해 자랑이 넘치는 곳이 좋다. 나에게 조금도 득이 되지 않는 단체나 사람들 속에서 기꺼이 자꾸 함께 맞장구 치면서 오히려 나쁜 기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의 지혜이다. 이 세상에 하찮은 사람이란 없다. 누구나 자기만의 소질과 특기를 가지고 있다. 모두가 똑똑할 수 없고 잘날 수가 없듯이 어떤 사람이든 반드시 쓰일 곳이 있다. 때문에 사람에 대한 지나친 편견은 금물이다. 내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다. 어떤 회사가 있다. 모든 직원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직원이 게으름을 잔뜩 피우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한 직원이 그런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지적했다. 그로 인해 일순간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면 그 지적은 잘못된 것일까? 잘된 것일까? 단적으로 말하면 지적할 필요가 없는데 괜한 지적을 해서 회사 분위기만 나빠진 것이다. 이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겠다. 대자연의 법칙이 가지고 있는 비율은 3대 7이다. 만약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70%이고 게으른 사람이 30%라고 한다면 30%는 오래 견디지 못하고 나중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원리이다. 더구나 그 사람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가 30%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 게으른 사람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따라서 그는 반드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자청해서 그에게 나쁜 점을 지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회사의 힘은 강한 공동체에서 나온다. 약한 기운을 가진 개인은 강한 공동체의 기운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모든 일에는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해 분명한 선이 있다. 개인의 잘못이 30%에 미치지 못했을 때 충분히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기운으로 그를 포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잘못이 30% 이상을 넘게 되면 결코 그를 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넓게 보면 사회와 국가의 기운도 마찬가지이다. 논에 잡초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 농사가 잘 되려면 빨리 잡초를 뽑아야 한다. 제때 잡초를 뽑지 못하면 영양분을 잡초에게 다 빼앗기기 때문에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업에서의 사람 농사는 그렇지 않다. 기업은 그 사람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한다. 사람이 부지런하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며 똑똑하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잘하는 것도 아니다. 부지런한 것과 영리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반대로 게으르다고 해서 그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일이다. 의외로 게으른 사람도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회사의 구성원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도 있어야 잘 돌아간다. 더구나 회사가 잘 되려면 직원 상호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이해심과 양보가 따라야 한다. 조금씩 손해보고 살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손해본 것 같아도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어떤 때는 게으른 사람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필요할 때가 꼭 있다. 부지런한 사람도 그만이 가진 장점이 있듯이 게으른 사람도 그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게으른 사람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점을 찾아 잘 개발하도록 유도하면 오히려 기업에 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처럼 잘못된 시선으로 남을 나쁘게 보지 마라. 우리가 이러한 대자연의 이치를 빨리 깨닫게 되면 이 사회는 한층 더 행복한 곳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어떠셨습니까? 네, 모든 자연의 법칙에는 3대 7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70%의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고 30%의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면 이 30%의 게으른 사람들은 이 70%의 영향을 받아 융화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30%가 넘어간다면 게으른 사람들의 숫자가 30%를 넘어간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조직에 100%가 부지런하지 않다라는 거요. 항상 30% 정도는 약간 늦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성향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쟤네들 없어도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도 어느 순간 그 게으른 사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됐던 사람의 아이디어나 그 사람들의 어떠한 일 때문에 그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는 일을 많이 하고 누구는 일을 적게 하고 짜증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타고 태어난 재능과 총명함과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짜증내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에 감사하고 해 가면서 그 30%의 부류의 사람들은 그 본인들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많이 끌어내느냐가 어떠한 조직의 단체의 지혜로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여러분들은 30%에 속하시나요? 70%에 속하시나요? 그래요. 함께 가야 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 같아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네, 내가 70%의 일을 한다고 해도 누군가가 30%를 뒷받침을 해줘야 그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혼자 하는 것은 100%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게 자연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 소개 잠시 드리겠습니다. 통찰과 역설, 본질을 알면 모순이 보인다. 저자 천공, 발행처 마음서재입니다. 오부 깨달음에는 경계가 없다 해서 오늘의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많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